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D&D 파마텍 주주님들 이 금일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면서 주주님들이 굉장히 기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. 금일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전에도 부각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좀 이런 영향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요소에 있어서 다음 주 6월 2일 날 오보행 우려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움직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비만 시장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금일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D&D 파마텍, 에스라와 게임 체인저,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이 노보노 위고비 대비해서 경구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간략하게 풀자면 노보노 디스크의 리밸런스 정 대비 10배 이상의 경구 흡수율이 높다. 즉 몸에 잘 퍼진다라는 거죠. 이 DDoS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목받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자체의 약 효능과 그리고 안정성의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고 펩타이드 맞춤 설계와 경구 흡수율 및 그리고 복약, 죄송해요 혀가 짧아가지고 수능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플랫폼인 오랄링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이슈는 전에도 나왔던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금일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. 근데 이런 요소에 있어서 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6월 2일 날 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총 발행 주식 대비 17.26%, 유동 주식수 대비 21.97%가 물량이 해제가 돼요. 총 180만 주가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호 예수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인 매도세가 던져지게 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. 하지만 무조건 이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탕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서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갔는데 해탕 이슈로 좀 뉴스로 올린 만큼 좀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고 추측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큰 폭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. 이 매도세로 인해서 그럴 경우 다시 한번더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. 왜냐? 보혜수가 풀린 만큼 그만큼 또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다방면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실질적으로 이 비만 시장 같은 경우 노고노디스크가 한 60%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이제 한 30% 차지하고 있고 둘의 점유율이 90% 이상을 넘습니다. 즉 이 시장은 이 비만약 시장은 이 두 기업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나 다름이 없어요. 심지어 이들의 약들이 공급이 심지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우리의 약들이 좀 투여가 되고 이 시장 점유를 가져오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이기 때문에 이 두 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다른 기업들은 이 영향력이 좀 적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D&D 파마텍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냐? 이 90% 이상의 시장을 저 두 기업이 차지한다면 이 D&D 파마텍은 어떤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. 현재 D&D 파마텍 같은 경우 기존 이 비만 주사 같은 경우 비만약 같은 경우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배다가 맞습니다. 하지만 이 D&D 파마텍은 이 경구용으로 즉 먹는 약으로 현재 좀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. 여기 있어서 기술 이전하면서 추가 마일스톤도 받고 추가적으로 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? 마일스톤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으로 이 라이선스 아웃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시장 같은 경우 아직 확장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또 이 경구용 인슐린 같은 경우 이 단백질 성분으로 인해서 위산에 의해 이 쉽게 분해됩니다. 즉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따라 이 약이 우리 몸에서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경구용으로 굉장히 개발하기 어려운데 또 인슐린을 체내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
또 심지어 이 시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그러면 그러면 이 두 기업들도 기존 주사제 같은 경우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이 경구용 인슐린으로 만들려고 목적을 했을 겁니다. 그쵸? 근데 이 두 기업이 안 하는 이유가 이 약 대비해서 성능을 더 올려야 돼요. 그러면 성능을 더 올리게 된다면 현 주사제 대비 14배 높은 수준의 고용량 이 인슐린 제제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심지어 이 경구용 인슐린으로 만드는데 또 가격도 비싸게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요소가 아쉬운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 이런 부분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D&D 파마텍이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오려면 현재 기존 이 메세락과 계약을 맺었던 이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과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불어 넣어줘야 이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이렇게 내용들 간략하게 알아봤고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예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그런 부분에 따라 현재 이 보예수가 풀리게 될 경우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흐름에 따라 저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무조건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부분으로 좀 우리가 시야를 열어보고 이 구간에 따라 좀 여기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경우 추가적으로 힘이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최저 라인을 찍었습니다. 이 최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그럼 매물대가 없어서 하방으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차트상 우리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 아직 신규 상장주인 만큼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보호의 수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금일 주가 상황을 보면 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장이 끝나고 또 어떻게 마감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이 끝까지 D&D 파마 텍 우리가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보고 제가 D&D 파마 끝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